안녕하세요. 브런치 작가 최영대의 영화 수첩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이 마치 이제 토요일 같이 느껴지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남해, 하동을 지나서 이제 남해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남해군이라고 하면 보통은 거제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섬이죠. 남해가. 남해는 여러 섬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에서 이제 넘어오는 길이 있고, 이쪽 이제 사천 이쪽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사천에서 넘어오는 길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노량항 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길이 좀 더 이쁘고 아름답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화 노량을 보셨나요? 저는 이제 노량을 의미 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다기보다는 의미 있게 봤는데, 제가 직접 이제 돈을 다 지불하고 제 동생하고 제 동생 친구랑 같이 데리고 가서 영화를 봤는데, 제 동생은 거의 영화 시간 반 정도는 잠을 잤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그 노량 해전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그 노량 보면 이 대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제 함대가 이제 옮겨가서 이제 그 왜군과 싸우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김윤식이라는 배우가 이제 노량에서 이제 영화를 주연을 맡았고요. 이곳에서 그 김윤식이라는 배우가 좀 약간 무게감 있게 그려지긴 했었죠. 이제 노량을 가시면 그 노량항이라고 있어요. 그 노량항은 이제 하동과 남해 사이에 있는 항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대교가 있는데, 그 대교가 상당한 기술로 만들어진 대교입니다. 제가 이제 썼던 글인데, 해점 오는 노량항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고요. 저녁 노을이 지기 전에 노량대교랑 남해대교를 건너가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곳이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이 이제 합쳐지는 곳이라서 여기서 이제 물고기가 많아서 정말 이곳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노량하면 돌개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돌개마을에 가시면 그 앞쪽으로 가시면 구노량마을, 뒤쪽 그 우측 쪽으로 가시면 그 신노량마을이라고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노량이라고 하면 아는데, 그 노량항에서 보면 우선 숭어가 여기는 참 유명해요. 그래서 숭어를 먹으려고 이곳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어떤 돌개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도다리나 노래미, 감성돔, 숭어, 갑오징어들이 이곳에서 참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저는 잡아보진 않았어요. 여기서 먹어보기만 했지 잡아보진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물고기를 잡고 막 그 파닥거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잡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본섬하고 부속섬 사이에는 이제 수심이 한 10m 정도 되는데, 평탄화해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바지락이나 바다고동, 낙지 등의 다양한 어패류를 채취하는 갯벌 체험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노량에서 가장 큰 다리는 바로 이 노량대교랑 남해대교입니다. 일출이나 일몰 때 대교로 넘어가고 올라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곳에 잠시는 좀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량항에서 이제 좀 있다 보면, 여기 노량항에 보면 전시관도 있어가지고요, 남해랑 하동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뭐 신기술 공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가 많이 팔리고 있나 그런 것을 살 수도 있고요. 이곳에 곳곳에 가시면 이순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해가 이제 저물어 갈 때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참고로 최근에 그 장비를 하나 더 사서 이제 조금 더 다채로운 사진을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이제 여기 이순신이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아까 뭐 김윤식이 뭐 여기서 촬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다리도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지금 이제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한때 열려 있을 때도 있는데, 이게 열려 있을 때는 가서 보면 좀 바다에 좀 많이 앞에 나가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려고 바다로 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량항을 이제 떠나시면 제일 끝으로 가시면 미주항이라고 있어요. 그 남해의 미주항인데, 이곳 미주항은 아니고
남해군의 미조입니다. 남해군. 남해군의 미조라고 있는 데를 가시면, 미조에 가시면 진짜 이쪽에서 자연산회를 꼭 드셔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지금 5월은 아니지만 1월에 아마 가면 그 회가 정말 맛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가고는 싶은데 뭐 1월 달엔 갈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저쪽 반대편이 하동이었습니다. 하동에서 넘어오면 남해에서 보는 하동은 저런 모습인데요. 또 이곳에서 보는 거랑 건너와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이곳에는 뭐 최근에 이제 남해에서 이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뭐 어떤 여행의 이런 이쪽에 공간을 좀 잘 조성을 해놔가지고 머무르기에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재미있는 그 이벤트나 전시전 같은 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남해는 또 해수욕장이 이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뭐 지금은 해수욕을 하러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겨울철에 이제 곰처럼 수영한다고 가지고 막 부산에서 막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정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 비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바다 해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다 보면 처음에 국도 출발 지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국도 출발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가시면 여기가 이 국도 뭐 여러 번, 뭐 예를 들어서 18번이라고 하면 18번 국도는 이곳에서 시작한다, 뭐 그런 게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미조로 가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그 미조, 아까 봤듯이 국도선은 그 미조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국도 3호선이 출발합니다. 동쪽으로 따라 올라가고, 국도 19호선은 서쪽을 따라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항도항을 거쳐서 이쪽으로 쭉 오면 스페이스 미조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여기가 스페이스 미조입니다. 여기가 스페이스 미조인데, 이 스페이스 미조는 옛날에 냉동 창고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 거대한 공간이 그 많은 해산물을 얼리고 녹이고 했던 곳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 건물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가 좀 오래됐죠. 몇 년, 올해 한 5년은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이제 스페이스 미조라고 이제 바뀌어서 이제 뭐 전시 공간도 활용하고 사무실도 있고, 뭐 경상남도 남해랑 뭐 그런 공원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남해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남해군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남해 같은 경우는 뭐 조도와 호도하고 뭐 좀 큰 섬이죠. 2개의 유인도하고 16개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알다시피 마늘이 참 많이 납니다. 그 마늘을 남해에서 생산하는 게 전국에서 6%? 많으면 7%가 된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남해군의 마늘은 유명하죠. 물론 이제 그 의성이나 서산의 육종 마늘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 우선 남해군의 마늘은 좀 큽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바다에서도 사라져가는 전통도 있을 수 있고, 뭐 소외되고 쓸모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남해의 색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을 돌아보고 이제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딜 가다 바다를 가다 느낀 거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구나.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 선원보다 외국인 선원이 한 2배쯤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얼굴색이 좀 다르고, 물론 이제 동남아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뭐 튀르키예나 뭐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들 이렇게 잡아서 그 어항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싱싱하다. 저런 회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회를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미조항에서 바로 잡은 회는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 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쫀득하고 고소하다고 해야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방어나 참치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많이는 못 먹어요, 기름져가지고. 근데 이 회들은 뭐 마음만 먹으면 이 한 접시를 다 먹을 수 있는 그 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회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를 먹고 나서 다시 이제 미주항으로 나와서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왠지 그 남해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주항에서 좀 더 가면 그 설리 스카이워크라고 있어요.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라고 하는데, 설리 스카이워크는 어디 있냐면 아까 미주항이 있었잖아요. 여기여서 이제 미주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여기가 미주항이고 이 설리 스카이워크니까 거리로 보면 한 3km, 2.3km? 2.3km 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보면 이 바다의 그 남해 바다의 수려함을 보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라고 나오는데,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는 말 그대로 하늘에 이제 만들어진 다리예요. 보면 밑으로 이제 그 자그마한 산도 있는데 산을 가는 것도 좋고, 이쪽에는 이제 리조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조트에서 이제 쉬는 것도 좋고,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라고 이제 제가 썼던 글인데, 설리 스카이워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어디서든지 봐도 딱 눈에 띄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설리 스카이워크는 이제 약간 아슬아슬함을 즐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남해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을 하면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 구조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토목공학적으로 보면 설계를 할 때 이제 자유단을 만드는 걸 캔틸레버라고 하거든요. 보의 위쪽 반은 인장 능력을 받고 아래쪽 반은 압축 능력을 받도록 만든 거를 이런 구조물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 설리 스카이워크는 이제 원통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360도 어디에서나 남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36m에 총 길이는 한 79m의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뭐 제작 시에는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약간 휴식 기간은 지났다가 작년부터인가 이제 다시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보시면 그 남해로 온의 특화 여행 상품인 이제 남해 여gat집으로 이곳을 여행할 수도 있고, 지역민과 방문객을 연결하는 이제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설리 스카이워크에서 보시면 저 남해의 섬들이 마치 점점이 뭐 퍼져 있는 듯한 모습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좋을 때는 뭐 분명히 날이 좋을 때 간 게 더 좋죠. 그렇지만 뭐 겨울에 가도 이 풍경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대부분이 그 상록수라서 그냥 단풍이 지고 하는 뭐 그 계절의 가을의 변화는 이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겨울에 가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멋있죠. 이렇게 앞에 나가서 보고 있으면 여기가 그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공중에서 그 발이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설리 스카이워크 이용료랑 따로 이쪽에 계산을 하셔야 이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알겠지만 진짜 재밌어요. 우선 남해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제 이쪽에 가시고, 이제 남해에서 또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문학관이라고 하죠. 지금 뭐 가장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그 유배를 갔던 곳이, 멀리 갔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근데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만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곳이 남해랑 거제도였는데요. 그래서 남해군으로 이제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정신적인 뭐 세계나 뭐 그런 것들을 다룬 유배문학관이 있는데, 유배문학관이 어딘지 볼까요? 남해 유배문학관은 그 남해군의 시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 스카이워크가 여기였고, 이곳에서 이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남해군의 시내라고 할 수 있는 데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유배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청에 뭐 볼 일이 있으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 남해군청이랑 가까운 데 위치해 있어요. 그 남해 시베문화관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글의 제목을 시련이 만든 꽃이라고 했는데요. 유배를 가면 보통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정약전 이런 사람은 유배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 바다에서 잡은 뭐 물고기 같은 거 갖다가 기록해가지고 자산어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물고기 뭐가 나오고 어떤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뭐 거기서 책 쓰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 유배를 가면 무언가를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유배문학관에서, 이거는 제가 계절이 좀 이럴 때 가서 이제 이런 풍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남해로 유배를 가면 낚시,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아마 그 관청에서 뭐 쌀 같은 건 좀 줬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낚시를 많이 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았고, 이곳에 가면 이제 우선 아까 봤던 남해대교에 대한 것도 좀 접할 수 있고,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얘기도 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남해군은 이제 2010년에 이 문학관을 만들었는데, 이제 유배인들이 워낙 이쪽에 많았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남해 유배 문학관을 만든 거고요. 그 뭐 유배를 주제로 했지만 남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력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무수한 유배객들이 아까 봤던 노량 있죠. 노량을 건너서 이곳에 와서 이제 머물렀던 거죠. 그리고 이순신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남해는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면 그것이 전 그때는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제 떠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갇히지 않으니까 그곳이 아름답다고 알 수 있는데, 아마 유배를 갔던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남해라는 곳에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사형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접할 수 있고, 유배라는 거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뭐 감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감옥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감옥이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하루의 일과 생활만 있고, 그리고 지금의 감옥은 확실히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거고, 유배를 갔던 사람들은 죄를 졌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일두 정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쓴 시가 있어요. 알령에서 바람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시인데, 뭐 어떤 뭐 구름을 쓸어버리고 다시 하늘을 보게 될까, 뭐 그런 의미를 담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배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인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유배를 나가서 쓴 작품이 가장 유명했던 그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작품이 유배 문학으로 있습니다. 뭐 그 사람 유배 문학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잡혀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목요일에 남해에 대한 얘기를 좀 접해봤고요. 혹시 이제 이런 글들이나 뭐 가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남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